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회생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운용자금을 지원받게 된 건데요. 어제 홈플러스가 낸 즉시항고에 법원이 빠르게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며 회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회생 절차 재개와 영업의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홈플러스가 확보한 자금 2천억 원의 의미와 회생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안수영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조의 입장이 궁금해요. 안수영 지부장님은 이 2천억이 해결의 불씨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살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상황인데 파산으로 가던 그 열차를 잠시 멈춰 세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7개 점포에 어쨌든 상품을 넣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요 시기에 모두 다가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에는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홈플러스를 살리지 않으면 사실은 10만 명 이상의 어떤 생존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MBK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그리고 노조까지 한 발씩 양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극적으로 이제 자금 마련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노조는 어떤 부분을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앞서부터 지금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벌써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2천억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홈플러스 그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37개 앞서 37개 점포가 폐점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받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그 네. 위로금이라든지 곧 9월이 되면 그 상여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돈들이 꽤 큽니다. 근데 이 돈들을 지금 현재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6개월에 걸쳐서 분납해서 받겠다. 그리고 또는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고소 고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취하하겠다라고 하는 양보들을 내놓았습니다. 서로 강대강으로 맞지 않으면 뭐 합의볼 상황이 나오지 않잖아요. 노조도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홈플러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하고 합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점주들조차도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2천억이 우리에게 밀린 대금을 안 줘도 된다. 예, 차라리 이거는 홈플러스 정상화하는데 다 써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실제 그 안에 계신 많은 구성원들은 많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어쨌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MBK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MBK가 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들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받아들였고 2천억 지원이 나왔고 일단 마트에 물건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 물건이 있어야 손님이 갈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문제부터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MK 파트너스가 그러면 내가 이걸 무조건 매각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다시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정상화를 좀 만들겠다. 어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그게 아마 제대로 된 정상화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일단 회사의 정상화가 먼저 된 후에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로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수자는 네.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헐값에 그냥 요구하겠죠. 네. 근데 교수님 제 네. 생각에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살아 있어야지 어쨌든 매각도 되는 네. 거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이제 홈플러스가 운영되는 것들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회생 계획안이 결국은 9월 4일이 마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전에 인수자가 나타날 리는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BK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회사를 그대로 운영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더 키울
마음도 없기 때문에 유한코라고 하는 저희가 늘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유한코라고 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구조조정 회사가 홈플러스를 실질적으로 내부를 쳐다보고 이 내부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예쁘게 만들면 매각을 할 수 있겠는지를 찾는 과정, 이 중간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거 없이는 제가 볼 때는 MBK 손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쭉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청산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당장도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신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협력 네네. 업체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 재개까지 어떤 부분들을 좀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실제 지금 이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직원들이 오픈을 하면서 직원들 오픈한다라고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되겠죠. 출근을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매장이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면 실제 미화라든지 카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네. 근데 고객들이 오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전기를 켜야 되니까 시설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협력업체 팀들이 그 미화라고 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화장실이든 어디든 매장이 깨끗해야지 고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상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함께 들어오면서 어쨌든 매장이 새롭게 재오픈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으십니다. 라이언킴님은 뭐 당사자도 좀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만 한데 그런데 왜 홈플러스를 회생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원론적인 질문에는 어떻게들 답변해 주시는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홈플러스가 어떤 기업의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홈플러스는 그 2015년도인가요? 이때 IMBK가 우리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 그 전부터 토종사모펀드를 키워야 된다고 국가 정책으로 사실은 LBO 방식이라든지 차익 매수 방식을 확대해서 400%까지 열어놨고 이 결과물이 홈플러스에게 맡겨진 겁니다. 홈플러스 1조 지금 인수할 때 7조 2천억에 인수했는데 그중에 5조가 사실은 빚이었습니다. 그것을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담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그 빚 갚는 데 다 사용하고 자산들 그리고 우리 부동산들 다 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장에 자가 매장으로 있다가 임대 매장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임대료를 냈습니다. 한 매장에요. 월 10억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 높아지고 갖다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많은 적자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고 국가가 사실은 이 정책을 열어주고 규제하지 않고 풀어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이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운영이 미숙했다라는 지점들을 두 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팔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매각이 된 거에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의문을 제기하시고 아까도 지부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나라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운영보다는 제가 네. 볼 때는 나라에서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모펀드가 그렇게 기업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 투기 자본에 대한 그 규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생긴 저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기업이 방만하게 맞습니다. 운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MBK가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김병주 회장이 처음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1조를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2018년 19년도부터는 탑에 해당되는 1위에서 5위 되는 매출이 있는 곳들을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주상복합 빌딩들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운영하겠다고 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투기 자본으로서 돈을 투입한 돈을 언제든지 빠르게 빼나가는 형태 요거에만 몰입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이렇게까지 사케타가 악화되고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이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안수영 지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래도 홈플러스를 사랑하는 이 고객들이 많이 계시고 네. 충성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익스프레스를 매각을 했잖아요. 하림이 그 매각해 갔는데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상품을 집어넣고 그 당시도 계속 홈플러스라는 명의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이 한 달 만에 40%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홈플러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정상화하면 운영을 정상화하면 충분히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책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죠. 가장 큰 책임. 자, 세 분에게 다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노조 입장 한번 들어보죠. 네, 당연히 MBK에게 있다고. MBK가 네, 가장 큰 책임이다. 제일 큰 책임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수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수했을 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이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투자가 아닌 점포 매각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을 매각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점포 매각이 문제였다. 예. 네네네.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여기 계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약 1만여 명이 구조조정 당하는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때는 전혀 투자에 대한 의미가 없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 오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적인 발전을 위한 회사가 네.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그렇죠.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매각 결정 자체가 잘못된 그죠. 제가 거라고 보기엔 봐야겠네요. 네, 그게 네. 시작이었네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부동산이 아까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그거를 예측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게 예측할 줄 몰랐다고 하면은 그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사실은 그 매각하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그 MBK에서는 사실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리스 매각을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홈플러스 청산되기 때문에 막아 나섰고 이것이 실패하자 각계 점포를 그렇게 매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매각을 했군요, 오히려. 네. 이게 뭐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다른 구멍을 또 파놓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네. 먹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전체를 묶어서 리스 매각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가 되니 낱개로 매각을 하기 시작한 점포별로 겁니다. 이렇게 네. 있군요. 아, 그러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거 미리 아셨어요? 이런 사업 방향 자체를?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청산 먹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서도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10년간의 MBK와의 투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밖에 없고 또 사회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보니까 네네. 또 눈 감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를 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그냥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사가 다시 그냥 회사에게 도움을 줘서 회사가 정상화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회사가 살아야지 네. 기업도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네네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뭐 그 홈플러스가 망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뭔가 지원을 더 한다라고 한들 저도 아직 54세거든요. 예,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10년,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10년, 20년을 몸 바쳐가지고 일한 회사가 망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 나이대에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요. 50세가 넘으면 홀에도 두질 않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보조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IMF 이후에 최대 실업이라고 하는데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로 다 나앉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들도 국민이고요. 저희들도 세금을 다 냈고요. 물론 MBK가 나쁜 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가 사실은 살아야 된다. 예, 네. 회사가 살아야 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아까 4,400억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어느 정도만 투입하면 사실은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는 특히나 정부가 어떤 손길 하나에 어떤 공적 자금을 일정 정도 투입을 하면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점업주들도 그렇고요. 정부가 나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결국은 정상화로 가는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저는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두고 4,400억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장례식을 잘 치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네, 계신 맞습니다. 국민들도 계세요. 왜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유통업이어서 그렇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아시아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기관 산업들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업 대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좀 살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올해 이제 홈플러스에 일하시면서 네. 직원의 입장에서 홈플러스와 MBK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어쨌든 MBK에게 바라는 거는 사실은 홈플러스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지금 먹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홈플러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 해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도 요청 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공적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홈플러스 망하고 4,400억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들 또는 매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두더라도 홈플러스 정상화하는데 저는 정부가 굳이 공적 자금 아니어도 나서면은 저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코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을 거쳐가지고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 단계를 거치는 매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홈플러스에 정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저 또한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홈플러스가 국민들의 추억 속에서 그리고 지역의 거점 매장으로서 생활의 어떤 거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려주시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